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TV입니다. 자, 오늘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정보통신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이버 세상에 대해서. 자, 사이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버 세상에서 어떤 걸 활용을 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스마트폰부터 해서 노트북, 인터넷, 라디오 뭐 등등 음악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운받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마도 이런 SNS,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뭔가를 전송하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영상을 올려주고 내려받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까지 아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의 목차예요. 오늘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건전한 사이버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이버 공간의 특징입니다.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이런 정보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단어 하나만 검색을 해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점은 뭐겠어요? Great! 도움이 되는 거.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게 바로 하나의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겠죠. 하지만 이런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런 게 바로 bad에 해당하겠죠. 정보의 생산 및 공유입니다. 정보를 여러분이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죠? 하지만 거짓 정보와 또 과장된 소문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bad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다음 익명성. 이 익명성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익명성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이름이 가려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의 나와 또 사이버 세상에서의 나가 조금 다르게 행동될 수 있는데요. 좋은 점, great! 라고 할 만한 건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익명으로 기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을 알리지 않고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악성 댓글 그리고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bad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댓글 때문에 어떤 연예인들은 자살도 하고요. 어떤 연예인들은 굉장히 괴롭고 정신병을 앓고 그러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뭐 여러분들 커뮤니티들 그런 데 보면은 일반인인데도 신상이 노출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익명성 알아두시고요. 개방성도 하나의 특징이죠. 개방성 인해서 이제 시공간이 자유로우니까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방성의 great 한 점이겠죠. 하지만 온라인 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게 바로 bad입니다. 온라인 중독 때문에 이렇게 막 손에 계속 쥐고 있어야 되고 수시로 핸드폰을 쳐다보게 되거나 수시로 뭐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온라인 중독일 수 있겠죠. 이런 위험성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사용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고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들 때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건전한 사이버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이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사이버 공간이 되려면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먼저 사이버 폭력이 없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행위.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행동들, 그런 것들 모두 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없어야 돼요. 일반적인 폭력도 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버 폭력은 또 어떻게 써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이버 폭력에는요, 메신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메신저들에서 말로 하는 폭력뿐만, 언어로 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모두가 보는 SNS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언어적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초대해가지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렇게 대화방에 계속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카톡 지옥이라든가 와이파이 좀 빌려주게 하라는 테더링을 시키는 그런 와이파이 셔틀, 그리고 게임을 강제로 하게 하는 그런 게임 강제 셔틀도 다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금단 현상이 있다면 사이버 중독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사이버 중독을 의심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금단 현상이 뭐냐? 금단 현상은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갑자기 멈추거나 사용하던 양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증후군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평소에 6시간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용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30분으로 줄여봐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불안한 거나 몸이 떨리거나 그런 부분, 빨리 찾고 싶고 다시 하고 싶고 그런 금단 현상이 있다면 그건 사이버 중독에 해당할 수 있겠죠. 수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갔을 때 느끼는 불안감, 증후군, 어떤 반응들이 다 사이버 중독에 걸렸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자리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하면서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자는 사람보다 더 비만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5분 동안 먼 산이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휴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눈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안경 쓰는 친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하다가도 한 번씩은 먼 산이나 하늘 쳐다보면서 눈을 휴식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눈이 더 나빠지는 걸 피해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성장기에는 눈이 더 좋아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살펴주세요. 그 다음에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취미를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색칠만 하면 되는 그런 컬러링, 그리고 종이접기, 만들기, 퍼즐 이런 거는 이것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생각이 전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약간 중독이 의심이 된다면 이런 활동도 가지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냥 책 말고요, 이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책,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책,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나의 머리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단순히 다른 책을 읽는 것도 좋긴 해요. 왜냐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는 다 잊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덕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배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있다면 일단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그럴 일 없겠죠. 그 다음 존중.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를 존중해주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제.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같은 그런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남에게 욕이 나오려고 할 때도 스스로 참고 절제하고 그러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을 잊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책임들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준법. 법에 어긋나는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뭐 어떤 거를 욕하거나 저작권에 위반되는 자료들을 가져오거나 무단으로, 이런 것들이 준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굳이 안 걸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절입니다. 예절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절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사이버 상에서는 서로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꼭 예절을 지키면서 상호 간에 대화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자율성. 여러분들 스스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찾을 때도 자율적으로 찾고, 그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정직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정직, 이게 굉장히 뭐 사이버상이 굳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필요하죠. 정직은 평소에도 필요한데, 사이버 공간에서 괜히 허위로 올리고 정보를 조작하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상대방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직하게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요, 이제 사이버 예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정보통신윤리교육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광TV였고요. 유익하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어요. 그럼 안녕.